비타민C? 어차피 소변으로 다 나가니까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십만 원을 낭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약국과 병원에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결과 비타민C 섭취자 10명 중 8명이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타민C가 낭비가 아니라 필수인 과학적 이유, 약사들도 모르는 올바른 섭취 방법, 절대 사면 안 되는 비타민C 제품, 신장 망가진다는 속설의 진실, 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성 비타민C 드시는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충격 받으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C 먹으면 어차피 소변으로 다 나간다던데 먹는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비타민C가 체로 배출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C의 흡수와 배출 과정. 비타민C는 섭취량의 약 30% 정도만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낭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부분, 흡수된 비타민C가 방광을 통과하면서 방광 건강을 지켜줍니다. 방광, 내유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광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야간 빈뇨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대변으로 배출되는 부분, 대장을 통과하며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유익균 증식을 도와줍니다. 대장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위장에서의 역할, 위에서 발암물질 생성을 차단합니다. 결론, 비타민C는 한 톨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섭취량의 약 30% 정도만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낭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부분, 흡수된 비타민C가 방광을 통과하면서 방광 건강을 지켜줍니다. 방광, 내유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광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야간 빈뇨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대변으로 배출되는 부분, 대장을 통과하며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유익균 증식을 도와줍니다. 대장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위장에서의 역할, 위에서 발암물질 생성을 차단합니다. 결론, 비타민C는 한 톨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수치가 약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250에서 220.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 산화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1점. 콜레스테롤의 중요한 역할, 세포막의 주요 원료입니다. 면역세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각종 호르몬 합성의 재료입니다. 2점. 과도한 수치, 저하의 문제,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포 생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3점. 진짜 문제는 산화.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때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산화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비타민C가 정말 감기에 효과가 있나요? 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 비타민C 결핍 상태 감기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합니다. 충분한 비타민C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됩니다. 작용 메커니즘 1점. 면역물질 생성을 돕습니다. 2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3점. 하기도 감염폐렴 예방에 도움됩니다. 4점. 증상 악화를 막아줍니다. 효과적인 활용. 평소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증량하세요. 예방 효과가 치료 효과보다 큽니다. 가루 비타민C. 물에 타서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C는 물과 만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 1. 즉시 섭취.
물에 탄 직후 바로 마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감소합니다. 방법. 이 구강 내용에 추천. 1. 물을 입에 먼저 머금습니다. 이 가루를 입안에 넣습니다. 3. 살짝 섞은 후 바로 삼킵니다. 4. 신맛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오산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방법. 물에 타서 냉장고에 보관. 미리 여러 잔을 만들어 두기. 장시간 방치. 속이 쓰려서 중성 비타민C를 먹는데 괜찮은가요? 중성 비타민C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 1점. 항산화 기능 저하. 비타민C는 산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수소이온을 제공하며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중성화하면 이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2점. 중성 비타민C란 나트륨, 칼슘 등을 결합시킨 형태입니다. 위의 부담은 덜하지만 효능도 감소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을 위한 솔루션. 1점. 식후 섭취. 식사로 위를 채운 후 복용하세요. 위산 분비가 활발할 때 먹으면 괜찮습니다. 2점. 용량 조절.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1에서 2개월에 걸쳐 서서히 증량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찾으세요. 3점. 적응 기간. 처음 1에서 2개월만 잘 넘기면 됩니다. 위장이 적응하면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위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천연 비타민C가 합성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천연 비타민C란 진정한 천연은 과일 그 자체입니다. 레몬 1g의 비타민C를 얻으려면 20개 이상 필요합니다. 딸기는 한 박스를 먹어야 1g입니다. 제품화된 천연 비타민C. 과일에서 추출하려면 화학 공정이 필수입니다. 결국 천연물 유래일 뿐입니다. 천연이라는 용어는 마케팅입니다. 현재 비타민C 제조 방법. 대부분의 비타민C는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을 원료로 합니다. 미생물 발효를 통해 생합성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생성 과정입니다. 분자 구조는 동일합니다. 천연이든 발효든 비타민C 분자는 같습니다. 체내에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효과의 차이도 없습니다. 순도. 일반 식용 비타민C 약 95% 순도. 식품, 첨가용으로 충분합니다. 100% 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천연이냐 합성이냐보다 꾸준히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매일 먹어도 되나요? 장기 섭취. 매일 섭취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 면역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섭취가 필요합니다. 용량 가이드. 1회 섭취량. 권장 1회 4000mg 이하. 한 번에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4000mg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총량. 횟수를 조절하세요. 기본 하루 3에서 4회. 몸이 불편할 때 5에서 7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세요. 섭취 방법. 한 시작 단계 처질 1에서 2개월. 적은 양으로 시작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습니다. 위장 반응을 관찰합니다. 이 적응 후 서서히 횟수를 늘립니다. 하루 3회, 4회가 기본입니다. 필요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원칙. 한 번에 많이보다 여러 번 나눠서 식사와 함께 섭취.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갑자기 중단하지 마세요. 장기간 고용량 섭취 후 중단 시 반동 효과 가능. 줄이려면 서서히 감량하세요. 오늘 비타민C에 대한 여러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핵심 정리. 1. 배출되어도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2. 신장에 해롭지 않습니다. 3. 산화 방지가 더 중요합니다. 4. 감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5. 중성보다 일반 비타민C가 좋습니다. 6. 천연과 합성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7. 꾸준한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팁.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찾으세요. 식사 후 섭취하세요. 여러 번 나눠서 드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